모두 양국사 김범석입니다. 자, 백정이라는 용어를 한번 써봤는데, 백정 들어보셨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백정을 조금 더 간단 명료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무슨 영화를 봤는데 그 죄수가 이제 그 참수를 당하는 그런 장면, 좀 막 그 너무 이제 무서워가지고 좀 기억이 나는데, 그 망나니가 막 춤을 추면서 막 입에서 뭐 그죠? 뭐 물을 탁쭉 붓고서 탁 죄수를 갖다가 칼로 베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그걸 갖다 백정이라고 내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백정이 사람을 죽이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 백정이었구나라고 이렇게 어릴 때 그렇게 각인이 되었는데, 이제 나름대로 이제 공부를 하고 책을 보니까 그런 뜻은 또 아니더라고요. 그건 또 뭐 회잔이라고 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망나니, 망자는 이제 망할 망자에다가 이제 난리친다 할 때 이제 그런 그래서 망난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게 또 따로 있었고, 백정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조금은 어원이 기원이 조금 다르구나 해서 한번 요 시간을 빌어서 백정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 합니다. 어쨌든 간에 백정이라는 그런 용어 자체는 사실은 어떤 그 신분적으로 상당히 차별받는 그러한 용어 중에 하나죠. 자, 그래서 이 신분 사회에서의 피해자가 바로 백정이다. 제가 이렇게 했는데, 백정의 이제 뭐 그림이 나오는데, 이 백정이라는 어원이 알아보니까는 중국의 수나라 때, 그러니까 수나라에서 온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을 뜻하는 그런 그 용어가 바로 백정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나라가 이제 중국을 갖다 당나라에 의해서 이제 중국을 다시 재통일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국가가 새로 통일되고 또 백성들로부터 세금도 이제 거둬야 되니까, 세금을 거두려면은 뭡니까? 일반 백성들이 이제 많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인구조사를 하는데, 그 지역에서 군인이나 또는 향이, 그죠? 이런 직역을 부여한 집은 정호라고, 정호. 정자가 나온 거죠. 이렇게 했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을 갖다가 이제 백정호라고 이렇게 표시한 데서 이 백정이라는 용어가, 어원이 흘러왔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이제 수나라가 이제 중국을 대통일할 때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였냐면 고구려 시대였겠죠. 이제 고구려 시대였고, 그 다음에 이제 삼국 통일 이후에 그 쭉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고려 시대까지 넘어가겠죠. 그래서 이 고려 시대 때까지 이 용어가 계속 이제 이어온 걸로 보면 되겠죠. 자, 이 고려 시대의 백정은 일반 농민을 뜻하는 일반 백성, 그러니까 우리 같은 시민들을 뜻하는 그런 용어가 바로 백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백정하고 고려시대 백정은 개념 자체가 틀리는 거죠. 자, 조선시대의 백정이라고 이렇게 천시받고 멸시받았던 이런 그 사람들의 그 용어는 사실상은 고려시대 때 수척이라 또는 양수척 또는 화척, 무자리 또는 죄인이라는 그런 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갖다가 일컫는 그 용어가 조선시대에 와서 백정으로 이것이 이제 그 용어를 갖다가 쓰게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보통 뭐라 그럴까요? 그럼 백정은 도대체 어디서 온 사람들이냐?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 고려 시대 때 화척이라고 불리는 그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악명 높은 범죄 집단으로 떼지어서 유랑하고, 그래서 걸시, 강도, 방화, 살인 등 각종 범죄를 자행했다라는 그런 문구가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알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고려 말 때는 그 홍건적 침입 알고 계시죠? 이때 홍건적이 쳐들어왔을 때 이 무리들이 소위 수척, 양수척, 무자리 이런 불황아들이 길라잡이도 했고, 그 다음에 또 왜구가 또 그러니까 홍건적이 쳐들어올 때 또 남쪽 해안가에서는 또 왜구들이 많이 또 쳐들어왔었잖아. 이때는 또 왜구를 가장해서 또 민간을 갖다가 약탈하기를 했던 이런 사람들이 소위 그 수척, 양수척이라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이때 고려시대 때는 향소 부국민이라는 그런 그 양인 계급이지만은 상당히 또 견제받고 천시받는 그런 계층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일반 농민과 같은 형태로 이 국가에 대한 조세도 부담 별로 지지 않았고, 그 다음에 또 노비와는 달리 어디 한 군데 매여 살지도 않았던 이런 무리지면서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뭐 사냥 또는 축산 또 도축 또 고기 판매업, 이 고기 판매업을 하는 도축, 이것이 이제 화척이라는 건데요. 그다음 또 무드질이라고 이제 가죽 제품을 제작했던 사람들이 또 수척들이에요. 이걸 갓밭이라고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 갖다가 갓밭이라는 용어를 쓰고는 그랬는데요. 자, 이런 사람들이 천시를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직업을 가지고 있는 이 일이 일반 백성들이 좀 꺼려하고 그러한 좀 혐오하는 그러한 일들을 이런 사람들이 직업을 가지게 된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는 요것이 조선시대에 오면서 세종대왕이 그래도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양민으로 동화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수척, 양수척, 무자리라고 일컫는 사람들을 갖다가 백정으로 포함을 시켜버린 거예요. 자, 포함을 시켜버리니까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원래 옛날부터 고구려 시대부터 저쪽 변방에서 진짜 전쟁하고 할 때 동원병으로 왔고, 응? 농사라고는 한 번도 접은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여기 조선 땅에서 이런 사람들과 함께 동화되면서 일상생활을 하느냐? 못한다! 이게 뻗어버린 거예요. 하다 보니까는 일반 백성들도 야 이게 뭐야? 옛날 수척, 양수척, 무자리 고기 도축했던 이런 놈들이 어떻게 우리랑 같이 백성 노릇을 해? 난 쟤들 싫어. 근데 저 조정에서 뭡니까? 이런 사람을 갖다가 백정이라고 또 이렇게 통합해서 우리는 하나다. We are the world. 이렇게 떨두고 앉았어. 나 싫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하다 보니까는 이제는 뭡니까? 백정, 너는 새로운 백정이야. 신백정. 그러면 구백정이야. 이런 식으로 갈라치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구백정에서 구자는 빼버리고 백정이 백성으로 용어가 탈바꿈하고 그 다음에 백정은 이제는 천민들, 수척, 양수척, 무자리, 도축업자 이런 사람들한테 일컫는 말로 이게 변형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 고려시대 때 일반 백성을 시민을 지칭했던 이 백정이 조선시대 때는 완전히 뭡니까? 변질이 돼가지고서 상당히 뭐랄까 아주 혐오스러운 그런 이 용어로 바뀐 거죠. 일 자체도 그렇고 이제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 한 군데 이렇게 정착하지 않고서 무리지면서 이렇게 살던 이런 사람들이 하는 그런 업무 자체가 일 자체가 이런 일을 또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고 또한 이런 일은 농사를 짓는 이런 일반 백성들이 또 할 수가 없는 그런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거기 때문에 또 하지도 못해요.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한다면 백정이라는 것은 고려 영토에서 살던 이민족들, 다시 해서 유목민이나 거란 또는 여진족 이런 사람들이 고려 사회에 동화되지 않고 자기들만의 리그, 즉 자기들만의 생활 방식을 지킨 이들,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백정이었다라고 이렇게 정리해도 큰 무리는 아닐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시대가 흘러 쭉 가서 백정들이 하는 일은 정말로 가축, 소 잡고 이런 일을 쭉 하다 보니까 천대받고 멸시받고 그러죠. 이러다가 세월이 흘러서 구한말에 가서 뭡니까? 갑오개혁이라는 것이 이제 개혁을 하게 되죠. 이때 야 우리가 지금까지 천민 역할, 즉 양인이지만은 천민보다도 못한 이런 우리가 대우를 받았는데 이제 우리도 뭐냐 신분을 좀 탈피해서 모두가 평등한 그런 일원으로 되자라는 이제 시대의 흐름이 나온 거죠. 그래서 갑오개혁을 해서 이제 이 소위 노비도 없애지만은 이런 백정도 없애버린 거야. 자, 이렇게 법적으로는 백정이라는 어떤 천민을 갖다 없애버렸지만은 그렇다고 우리 보통 그러죠. 전과자는 한 번 전과자는 영원한 전과자다. 이런 제전과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숭숭거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갑오개혁 때 비록 이 천민이라는 그런 불명에서 벗어났지만은 그 흔적은 계속 있다 보니까는 많은 뭐랄까요? 이 부당한 일을 많이 당하는 거예요.
야, 나도 이제 평등한 사람이 된 거야. 또 이 동학혁명 때 동학군에서 이렇게 그 정부에다가 뭔가 요구했을 때 이 백정에 대한 그런 그 천민 이거 차별화를 갖다가 철폐하라. 그것도 사실 있었죠. 그러니까 백정은 어디 가도 백정이야. 꼭 표시를 내야 돼. 표시를. 갓도 못 써. 패랭이라고 그냥 갓처럼 생긴 거지만 그렇게 쓰면서 나는 백정이요. 이런 식으로 신분을 나타나게끔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나타냈던 그런 무리를 이끌는 그런 그 백정이었죠. 자, 이렇게 갑오 계획에서 또는 동학혁명에서 이 백정이라는 불명예를 갖다가 떼어냈지만은 그 흔적이 계속 쭉 있다 보니까는 결국은 뭡니까? 이제 백정 중에서도 뛰어난 인물 또 배우고 또 이런 또 백정들이 뭡니까? 또 도축업을 하면서 사실은 뭐예요? 돈도 많이 벌었어요.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는 자식들 교육도 잘 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되고, 여러 가지로 잘 살아보자라는 그런 어떤 뭐랄까, 동기가 많이 여건은 돼 있지만은 현실은 그게 아니었죠. 그러다 보니까 1923년도에 형평운동이 이제 드디어 일어난 거야. 자, 이 형평운동은 우리가 한국사 시험 볼 때 근대사에서 잊을만 하면 꼭꼭 약방의 감투식으로 문제가 많이 나오는 그런 문항이죠. 그래서 형평운동 마치 뭡니까? 이 저울처럼 평등하자. 그래서 형평이야. 그래서 저울처럼 평등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신념으로 형평운동을 전개를 했죠. 이 백정들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백정들이 어떤 이 천민 취급했던 것을 갖다가 이것을 이렇게 극복하기 위해서 일어난 이 형평운동이 결국은 이때 1923년도니까는 일제 강점하죠. 그래서 백정들만 잘 살겠다가 아니라 이렇게 형평운동을 하면서 결국은 민족 해방운동까지도 같이 가담하게 됐다라고 이렇게 또 문제 지문에도 나오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백정은 큰 의미라기보다도 우리가 이게 알고 있는 어떤 편입된 선입관적인 이런 백정이라는 것을 갖다가 떨쳐버리고 모두가 함께 평등한 세상, 공정과 상식을 추구하는 그런 모든 국민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이 세상에 이제 백정은 먼 옛날 우리 이 신분상의 차별제도에 있었던 그런 용어의 하나였다라는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치고 또 그렇게 넘기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오늘 백정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백정, 결국 도축업자 또는 어떤 천민 이런 것을 떨쳐버리고 그런 것이 결국 무수리 또 무자리 양수척 이런 용어가 원래 백정의 근원이었다라는 것만 알아도 오늘 큰 성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백정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모대한국사 김범석이었습니다.